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소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100세 시대, 아니 이제 뭐 120세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맞아요.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대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노후 대비에 대해서 과거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생각 안 하고 있죠, 솔직히. 맞아요. 본인 걸렸죠. 젊다고 생각하죠? 네. 아니 전 노후는 노후에 가서 대비하자. 아, 뭐야, 그 노후 대비가 아니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 확실히 노후에 대한 대비를 20, 30대부터 좀 준비를 미리? 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근데 두 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비호는 뭐 잘하고 있죠? 아니 저는 네. 벌 때는 뭐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다음에는 안 쓰면 된다. 나중에는. 그게 말이 돼요? 저도 뭐 예전에 하도 궁핍한 생활을 해봤기 네. 때문에 네네네. 한 달에 뭐 돈 조금만 있으면 집안에서 잘 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통은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무슨 연금 같은 거 들어놓거나 연금은 들어. 네,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연금과 관련된 얘기라고 합니다. 연금을 잘 들어서 좋은 얘기일까요? 그러면 법적 분쟁이 없겠죠? 네, 자, 오늘 얘기는 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연금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세상에 네가 인간이가 나랑 우리 아들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워? 아따,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 거래처 여직원이라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아이가? 딱 한 번 실수한 거 갖고 뭘 그렇게 난리 부르스가 그래 미안하다.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 니랑 나랑 결혼해서 태랑이 낳고 궁금이 낳고 산지가 무려 25년이야. 응? 아따, 많이 살았다. 25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는데 바람을 펴놓고 한다는 말이 어쩌다가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태어날 때부터 얼굴 반반하게 생겨갖고 막 여자들이 막 겁나게 달라붙는데 어쩌라고 나보고. 아이고 마 내가 그 반반한 얼굴 하나에 넘어갔지. 아이고 내 팔자야 바람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혼해. 결혼 생활 25년 차에 두 아이를 둔 태랑 엄마는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내분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이 금액으로 받으시고요. 양육비 또한 매달 받으시기로 했고요. 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내용 확인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태랑이 엄마 아빠는 25년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태랑이 엄마는 친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따르릉. 지지배야, 너 이혼할 때 연금은 재산 분할로 못 받았다며? 그거 왜 안 받아? 나 이혼할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 받았는데 그리고 이혼 조정할 때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 않기로 했어. 뭐? 야, 연금도 재산 분할 했어야지. 헛똑똑아. 우리나라에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장 달라고 해. 그래? 연금도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기야? 그래 알았어. 결국 고민 끝에 태랑이 엄마는 전 남편한테 연금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로 하는데 따르릉 따르릉.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가? 저기 국민연금 있잖아. 내 알아보니까 그것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연금이 재산 분할이 된다까? 내사 처음 듣는 소린데. 그리고 조정조서에도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는 안 한다고 떡하니 써 있는데. 재산 분할이 아니고 연금 말이다 연금. 연금 해달라는 거지. 그게 왜 말이 안 되나? 어쨌든 내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법대로 해봐. 우리 신 변호사님 사투리 연기가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면서 완성이 됐어요. 아, 예. 처음 시작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전국 오다 각지에서. 보니까 전국으로 횡 이렇게 돌았네, 사투리가. 아, 다 보시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갔다가 어디 네. 북한 살짝 갔다가 다시 경상도로 왔다가 좀 이런 사투리가 지금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쉽지 않네요. 예, 그동안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많이 다뤄봤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 사연처럼
연금 관련된 재산 분할 분쟁도 꽤 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가 봐요. 왜냐면 저도 연금 네. 분할이 이제 가능하다,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로 좀 분쟁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부터 네, 네. 굉장히 이런 사건이 많았어요. 16년부터? 네.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이런 판결이 굉장히 많고 지금 본물처럼 그래서 오. 저도 이런 사건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루셨어요? 네네네. 오. 요거는 어떻게 수임료가 좀 센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연금 부분 사건 자체는 좀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왜냐면 연금 액수가 클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이분들의 국민연금이잖아요. 아. 그런 부분을 또 굳이 성공보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좀 한편으로는 그 좀 국민 도와드리는 거래가가 측면, 있군요. 네,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그런데 일반적인 재산 분할도 결혼 기간이나 이제 재산에 대한 기여 등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 재산 분할도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 국민연금이 기본이고 다른 연금은 이제 준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혼한 배우자가 네.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 네, 국민연금이 정하고 있는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또 그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또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은 배우자의 연금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누어서 분할을 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연 속의 태랑 엄마는 네. 혼인 기간이 25년. 25년이니까 네. 다른 요건들만 충족이 되면 좀 그러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 자, 그렇다면은 연금을 분할받게 된다면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똑같이 반반일까? 연금 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나누지만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 분할 항목 중에서 연금 비율을 굳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르게 정하는 경우라면은 그 정한 비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혼할 때 서로가 협의하면 다른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 기간과 비례해서. 맞습니다. 어.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은 아닐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문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사연에서 봤듯이 네. 태랑이 엄마가 이혼할 때 위자료하고 네.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잖아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청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대법원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네. 소송이 그 뒤로 본물처럼 많아졌는데요.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은 네네네. 이 연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권리다. 그래서 분할 연금 수급권은 별도의 권리지 이혼 재산 분할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권은 연금 형성에 대한 청산이나 분배라는 이런 재산 분할적인 면 이외에도 이 사회보장적인 삶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할 때 뭐 재판, 판결문이나 또 뭐 조정 조서라든지 협의서라든지 이런 데 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연금 수급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신변이 말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경우 연금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60세가 안 됐으니까 받을 때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래서 직접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네. 자신이 수급권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려면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바로 요걸 좀 해놓고 싶다 미리. 네. 그럴 경우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이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둘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시기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건이 충족된 때, 즉 60세가 넘었을 때, 네. 요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법상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연금 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이 됐다면 그 결정된 바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30% 갖는다. 그리고 남편 7% 갖는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 비율대로 그 이후에 개시가 네. 된 이후에 네, 그렇게 그대로 받는다. 아, 그러면 이제 사연 속에 태랑이 엄마 이혼할 네. 때 연금 분할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혼할 때는 연금에 대한 내용 좀 우리가 확실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이제 연금이라는 걸 좀 아니까 요즘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실히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연금까지도 생각을 해서 네. 뭐 나눌 정도라면은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협의혼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네. 이제 재판상 이혼 그리고 치열하게 할 경우에는 나 저 사람한테 연금을 못 준다 뭐 이유를 대면서 왜 저 사람이 연금 기간에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라든지 뭐 그런 주장을 갖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조서에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조정 조항으로 넣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예.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연금이 중요해서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할 일이 없으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넉넉하고 훈훈한 황혼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자,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 만큼 그런 그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인지 아시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이 종소세 신고하는 분들 또 해당되는 분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해당자입니까? 네네,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예, 있으니까. 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셋다 방송하면서 다 해당자네요. 맞습니다. 뭐 금융소득이나 예.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네.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 있는 분들도 네,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가능해요? 네, 네. 오, 이것도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달 안에 내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